이거는 그거잖아요. 주심이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렸다는 못 내린 얘기잖아요. 그 주심은 한 3년 징계 매겨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3년 삼년이요? 센데.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14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S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입니다. 네, 자 이제 A매치 이후에 다시 리그들이 시작이 됐고요. 인테르가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중거리포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벤투스가 승리를 하면서 인테르가 좀 어려움에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 영주 형은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그래도 푸요르게 또 사인을 받으시면서 네네네. 그 주말 내내 굉장히 그 저희와 또 다른 텐션에 처음 보는 초면인 분들과 입중계를 하시느라 네. 고생을 좀 하시지 않았나요?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 아스날 팬 세구와 네. 그다음에 토트넘 팬 이제 야미 팬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다행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세구아님도 만난 지 1분 만에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세구아님이 저처럼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말실수했을 때 좀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혼자 흠칫 놀라더니만 조용히 계세요. 혹시 그 몸캠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레프리캠을 몸캠, 바디캠, 사실 레프리캠으로 갔죠. 말만 따지면 이게 틀린 게 아닌데 뭔가 어감이 좀 네. 좀 그래서 어쨌든 여하튼 세구아님하고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네. 좀 잔잔하게 흘러갔다는 느낌이 든다면 야미님은 네. 폭풍 같은 여성입니다. 그분이 텐션이 되게 높더라고요. 본인 네. 채널보다 네. 한 50% 정도의 텐션만 발휘해서 한 건데도 쉽지 않으시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줄인 거긴 네. 해요. 네. 자기가 이스타TV 망치면 안 되니까 자제하고 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자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바로 디스 들어가나요? 아니 디스 아니에요. 방송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세레머니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골 골로 끝난 들어갔을 다음에 때 그 액션 있잖아요. 대단히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세관님도 그렇지만은 그분도 굉장히 또 사석에서는 예의 발라가지고 예. 인스타로 뭐 오늘 방송 괜찮았다, 고마웠다, 막 이런 걸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럴 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네. 되게 나이스한 분이에요. 네, 굉장히 나이스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이제 업혀갔죠.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너무나 재밌게 해줘서. 저는 이제 영주원 또 가시고 그러기도 했고, 네. 근데 뭐 찬우 형은 또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분은 아니니까. 아니 저는 그냥 주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네, 주말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다 졌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 삼성 라이온즈가 졌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이제 그 플레이오프 나갔냐 마냐 그거 가지고 지금 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KT랑 지금 해가지고 KT랑 또 이 4, 5위 지금인데 졌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요거 이게 메인 이건데. 네, 이거 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 남았다. 일요일 날 한화생명과 T1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드 진출을 놓고 다투는 경기인데 그걸 3대 0으로 졌어요. 정말 희망이 T1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T1 하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걸 졌어요. 제가 그날 중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에 제가 5시까지 가야 됩니다. 5시까지 가려면 3시에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안산인가요? 네. 그러면 뭐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그래야지 치고. 이제 딱 이제 거기 안산은 와 스타디움인데. 네, 도착하니까 일어나서 경기를 켰습니다. 1세트 지더군요. 그래서 에이 2세트는 이기겠지. 그러고 갔어요. 그러나? 갔는데 경기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2세트도 진 거야. 거기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유벤투스 인테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네, 이건 즐거울 수가 없는. 이게 3대 3일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원정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또 중거리가 터지면서 이건 뭐 원더골 잔치였습니다. 사실 이스타TV에서 라이브 하고 있을 때 네. 일부 팬들이 뭐 인테리가 지고 있어요. 뭐 동시간대에 지금 3대 3이 됐어요. 뭐 이런 걸 알려줬을 때 야 3대 3이면 이탈리아 더비고 유벤투스 원정 생각하면 이거 나쁜 결과 아니다. 그래도 이거 뭐 버티고 끝낸다면 이거 나쁜 결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야 이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제치가 전체적인 경기 총평을 좀 일단 찬우 형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경기 자체는 두 팀 다 경기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유벤투스는 투드로 감독이 전략적으로 나왔죠. 일부러 약간 견적을 잘못된 느낌도 있어요. 인텔이 그 정도 아닌데 이제. 근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벤투스 원정 가서 저렇게 공 많이 가고 그런 적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개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찬우 형의 키보에 대한 어떤 그 어감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아니, 개소리예요. 네. 앞으로 몇 경기 더 볼 건가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이미 한 번이 아니라 이 경기를 통해서 거의 끝난 느낌이거든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아하. 없고.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내려앉아서 일단 자기네 진영을 지키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당연히 많이 갔지 그러면. 그죠. 어떤 팀이 그럼 공을 많이 안 가죠. 근데 사실 이건 투도르 감독도 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홈에서 경기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 라이벌이고. 그치. 근데 그래. 이거를 이탈리아 어쨌든 소극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죠. 예, 어려운 일인데 어쨌건 간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인테르가 공을 많이 잡고 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었죠. 왜냐?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굉장히 정적입니다. 공격, 미들, 수비 네. 요 세 개의 라인이 굉장히 정적이에요. 정적이다. 사이드에 있는 데는 사이드맨 있어. 가운데 있는 데는 가운데만 있어. 위에 포는 위에만 있어. 네. 이러면 무슨 변수가 생겨납니까? 여기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예. 네. 이러니까 공을 많이 가져도 할 수 있는 게 측면 줘가지고 크로스 올리는 거. 너무 이거밖에 뻔하죠. 없어요. 그 오히려 못 막을 리가 없지 이거를. 하자는 대로 해준 건데. 이걸 못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유벤투스가 무슨 어디 호구팀도 그 아니고 동네 팀도 아니고. 예. 뭐 여기가 그쪽 동네 팀이긴 하지만. 여기 그건 그래. 토리노 동네 팀이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전반전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었는데 되게 웃긴 건 또 그 와중에 또 차라울루가 동점 중거리. 골을 넣었어. 맞아요. 먼저 골 먹혔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얻어 걸린 느낌이 컸죠. 그게 이제 약간 이날 경기에서 유벤투스의 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거였어. 그게 이제 좌측면이 이제 돌파가 돼가지고 이제 좌측면에서 공을 뒤로 줬는데 그때 차라울루가 가서 왼발로 때린 게 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유벤투스 수비들이 차라울루를 막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박스 안쪽에 다 들어와서 이제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마인드인 거지. 야 우리가 일단 내려앉아서 지키는 쪽을 먼저 하자. 박스 지키는 내주지 걸 우선으로 말자. 하자. 이걸 생각을 했다는 게 그 장면에서 딱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래 들어갔죠. 중거리가 맞았고.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사실 유벤투스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전에는 대형률도 상당히 잘 됐고 그러면서 인테르 전반적인 공격 작업들을 아무 무의미하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뭔가 좀 간격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요때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요때 약간 자기형 스타일로 해요 인테르가. 이제야. 예, 여기 그러니까 자기형 스타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정적으로 다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움직이고. 예, 좌우 센터백들이 그냥 의미 없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 애들 이제 들어오고. 앞쪽으로 좀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프 스페이스 지점을 차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이 더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골을 더 내줬어도 역시 역전까지 만들었었고 그 역전까지 만든 상황까지는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2대3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투도르 감독이 조금 더 나았던 건 뭐냐면 뭔가 이제 경기가 우리가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있다. 지금 간격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때 교체를 따다닥 넣어요.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좀 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그렇게 교체를 따다닥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좀 잡히기 시작했는데 키보 감독은 지엘린스키 같은 애 왜 넣는 거지? 아, 네. 이에요 그냥. 왜 넣는 거야 걔를? 네. 한 게 없어 들어가서. 64분에 이제 바렐라랑 지엘린스키가 교체가 됐거든요. 정신 나간 짓이죠. 바렐라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그게 있어요. 얘가 오늘 퍼포먼스가 안 좋아. 그럼 바꿔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엘린스키야? 걔는 좋았던 적이 없어 얘는. 근데 투도르 감독 입장에서 좀 보자면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도 이탈리아 더비에서는 모험 아닌가요? 이쪽도. 네. 근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고. 그렇죠. 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감독 생활을 더 훨씬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감이 근데 있죠. 저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엘린스키도 지엘린스키인데 약간 그 감독들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감독은 좀 그러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바렐라 같은 팀의 엔진이자 에이스격인 선수들은 좀 남겨두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과감하게 뺐네요.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은 팀의 중심인 선수를 빼주기는 좀 보통은 어렵죠. 좀 두는 경우도 많은데. 네. 뺄 수 있어요. 오케이 뺄 수는 있다. 저는 빼는 건 상관없어요. 뺄 수 있어. 근데 누굴 그날 넣느냐? 바렐라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그거는 빠져도 오케이 인정. 그럴만해. 왜 지엘린스키야?
이거죠. 얘는 잘했던 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는 애를 넣어서 뭘 기대하겠다고. 이게 약간 아스날로 네. 따지면은 야 사카가 좀 오늘 부진하다. 빼고 마르티넬리를 넣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잘한 적이 없는. 넬리는 그래도 잘한 적 좀 있지 않나요? 한 2년 전입니다. 네. 그 네. 2년 전이잖아. 얘는 없어. 아예, 아예 없나요? 네, 없어요. 인테르 와서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어. 맨날 아팠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몇 번 그래. 나오지도 못했는데 근데 없어요. 이게 키부 감독이 넣었다면 뭐 키부 감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도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던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뭐 어떤 선수 엄청 비판했을 때 네. 얘는 왜 쓰는 거야 이랬을 때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훈련 도중에 이만한 선수가 없었다. 뭐 이런 보통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약 일반적으로 좀 그래서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건 있습니다. 보통 왜 바르셀로나도 아스날도 인테르도 몇 년 동안 얘는 그 어떤 그 갱생 여지도 없는 선수를 넣을 때 보통의 팬들은 아무리 훈련 때 좋았지만 어쨌든 필드 위에서 보여준 게 없다면 넣는 거에 대해서 사실 팬들이 불만을 안 가지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감독과 코칭 스텝의 능력이죠. 그러면 감을 그치. 잡아야죠. 그게. 네. 아, 이 선수는 실전에서는 안 되는 애구나. 음. 그게 진짜 급이 있어요. 그게 멘탈 맞아.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여서 아무리 연습에서 무슨 메시급으로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네. 경기장에 들어가서 뭐. 네. 그게 아니면 사실 뭐 지엘린스키 아무 정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 급에 있는 선수면 무조건 재능은 있는 선수인데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안 되는 거면 뭐 결과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교체 카드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역전까지 동점. 그리고 넣었던 게 네. 다름이 아닙니다. 아, 예. 네. 이건 또 왜?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나쁜 남자 좋아하는 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독 중에 그런 감독도 있어요. 나라면 살릴 수 있어. 있어요. 그런 감독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긴 한데요.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네. 나라면 얘 써서 활용할 수 있어. 나라면 괜찮을 수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감독도 있거든요. 테이블 상으로 봤을 때는 마르코스 티람 골 들어가고 둠프리스 빼고 다르미안을 집어넣은 다음에 야 이대로 경기를 약간 끝내자 뭐 이런 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A매치 기간이 있었고 네. A매치 기간 동안 이제 뭐 라우타로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다 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경기를 치르면서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몇 분만 뛰게 해고 그리고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저는 경기장 상황을 아예 안 보고 그냥 그거대로만 했다.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야 쟤는 많이 떴으니까 빼고 마침 우리가 이기고 있네. 경기 전 플랜을 짜놓고 그냥 그거대로 했다. 상황은 관심 없이 그냥 이게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마-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이기고 있어. 경기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 어. 마침 우리가 이기고 있네. 야 그럼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근데 투드로 감독은 달랐죠. 아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는 빨리빨리 교체를 아지치 같은 선수를 못 넣어요. 그거 그래. 이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지. 이건 이런 게 승부수지. 저기는 쪽대문과네. 네. 여기가 상황에 맞춰서 대본이 팍팍 바뀌었네. 지금 승부수를 넣은 요 시간대를 보면 차런홀러한테 먹힌 다음에 3명을 빠르게 교체하고 네. 더 한 번 역전까지 당하니까 그 다음에 조너선 데이비드랑 주앙마리우까지 교체 투입을 하는 요걸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계획은 있었겠지. 여기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럼. 여기 선수들도 당연히 A매치 다 갔다 그래. 왔으니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아지치 같은 선수는 아마 경기가 만약에 이기는 대로 평탄하게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아마 안 들어갔거나 80분, 85분 뭐 나중에.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떨어지고 간격 벌어지니까 이거 메꿀 수 있게 존나게 뛰는 애 하나 넣어야 된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결국 그게 맞아떨어서 얘가 마지막에 골 넣었죠. 근데 사실 그 선택도 마지막에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었고 게다가 그 와중에 유벤투스 선수들이 다 침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게 맞아. 근데 걔가 때렸는데 그게 들어갔죠. 물론 그거는 존모가 이 팔 짧은 골키퍼의 그 한계점을 보여주면서 신장이 크지 않으니까. 솔직히 한 2골은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거 4골 중에서. 네. 유효슈팅 4개였습니다. 유베가. 야, 4개 다 포자 들어갔어요. 포킬이네. 와. 물론 그 슈팅 자체는 아름답긴 했어요. 좋은 슈팅이긴 했는데 사실 이러면 못 골키퍼에 막을 대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나오죠. 왜냐면 팔이 한 5cm만 더 길었어도 막았어요. 뭐 예를 들어 어차피 갑자기 맞았으니까 뭐 맞고 그쵸.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장이 있는 키퍼면 막지 않았을까? 막았죠. 뭐 크루초아라거나 뭐 이런 골키퍼라면 그러니까 조모 골키퍼 물론 고마운 골키퍼입니다. 좋은 키퍼죠. 예, 2년 전에 와서 네. 힘든 상황 때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좋은 활약을 했고 예, 그래서 뭐 챔결도 한번 갔고 네. 예, 그동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많이 아쉬웠고 사실 조모 골키퍼도 나이가 젊은 골키퍼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조셉 마르티네스 데리고 왔잖아. 네. 바꾸려고. 그것도 돈 주고 네. 지난 시즌에. 이렇게 안 쓸 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이게 안 쓸 거면. 축구가 결과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패스가 맞고 그러니까 골키퍼가 네. 조금 더 빠르게 반응했으면 조금 더 팔이 길었으면 막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냥 골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축구는 골로 얘기하고 결과로 그쵸. 얘기하니까 아쉬움만 남는 답 거죠. 없죠, 이거. 네. 이거는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찬우 형이 그래도 키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유보적인 입장을 그러나 중요한 이 데르비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현지 민심도 제가 봤을 때 좋을 수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아 좋지 않고 거긴 더 정신 나간 게 키부자를 무리뉴 데리고 오래. 에? 미친 놈들이죠. 네. 무리뉴가 뭐 쉬고 있긴 합니다. 페네르바체에서 네. 이제 잘리고 난 다음에. 네. 어. 미친 놈들이에요. 근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대를 못 보는 거예요. 무리뉴는 이건 그러니까 안 시모네 되는데. 인자이 감독 욕하고 있고 그러죠. 아하. 근데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키브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죠? 젊은 감독. 예. 근데 무리뉴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백하겠다는 거야. 백하겠다는 그건 거예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을 데리고 오려면 그거지. 임시로 이번 시즌만 맡기자. 그죠, 지금 뭐 이 그런 거? 상태는 지금 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2패했습니다. 3경기 했는데. 네. 너무 근데 크다. 제가 클럽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팀이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1도 없어요. 없다. 오히려 시모네 인자기 감독 때 좋았던 것들이 다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인테르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가 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그런 스타일로 축구를 했겠어요. 아 여기도 무슨 메시 같은 선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선수 활용해서 네. 썼겠죠. 메시, 살라 아니면 사카 뭐 이런 측면 드리블 좋고 그다음에 돌파되는 소위 말하는 크랙형 플레이어들 네. 있으면 좋죠. 있으면 아마 걔들 잘 썼겠지.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 했겠죠. 근데 없어 이 팀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을 파괴하거나 상대가 이렇게 막 밀집해서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뚫어야 돼? 쟤네를 어떻게든 간에 저 끄집어 내가지고 거기서 공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축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어요. 이거는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지. 잘못된 거죠. 진단이 잘 나와야 맞는 약을 주는데 네.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애초에 저는 키브 감독은 메타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애초에 이게 본인 스쿼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다. 분석도 안 돼 있고 어떤 축구를 해야 지금에 통하는지도 없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윙백을 사이드에 처박아놓는 팀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팀들 대부분 축구 못하는 팀들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팀을 오늘 지금 뒤에 얘기할 팀이 하나 더 있어요. 예. 피오렌티나라고. 아. 여기도 보니까 똑같아. 피올리 감독도 그래요. 이러면 피올리 감독도 그 얘기 나옵니다. 아 그때 밀란 때는 그냥 아다리가 잘 맞았구나. 그렇죠. 테오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그게 됐구나. 아니 근데 피올리는 어쨌든 나이라도 좀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이 아저씨는 젊은 양반이 왜 이래 키우는? 그런 걸 보고 배우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게으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를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거의 없어요. 없고. 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비관적으로 지금 찬우 형은 좀 네. 상황을 아니 보고 이게 바라보고 나아질 것 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약간 뭐 이걸 트렌드라고 하긴 웃긴데 감독에 대한 판단도 되게 이제 팀들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첼시가 해야죠.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죠. 이렇게 루마는 네. 정말 탁월한 어떤 시점을 잘 네. 고르긴 했지만 안 그러면 빨리 날려버리는 어떤 그 트렌드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테르의 감독의 어떤 그 거취가 굉장히 시즌 초반부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 결정은 생각보다는 저는 키움 감독이 오래 버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요? 건 뭐냐면은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적당히 할 수 있느냐?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다. 네, 이제 챔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경기를 3일마다 한 번씩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불안하다. 이번 주 챔스 주간에 바르셀로나가 뉴캐슬 원정을 가고 네. 인터가 아약스 원정을 가죠. 원정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랑 붙을 때까지 한 10월 그때 한 우리 추석 때 그때쯤 아마 로마랑 붙는 걸로 앞으로 한 알는데 2주. 그때 한 6경기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와, 한 6경기 정도 2-3주 치러야 동안. 되는데 네. 나 왜 여기서 한 반은 질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얄궂게
이럴 때 네. 무승부 많이 하면서 완전 나락 안 가면 그러니까 이러면 버틴다. 왜냐면 이게- 짧은 명분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영부영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최악의 상황이죠. 어.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고. 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차려라. 예. 나의 무엇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자기는 자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대. 아 있지. 그래 원정가 3골 넣은 거 잘한 거죠. 네. 그럼 뭐해 4골 먹혔는데. 그렇지 안 되지. 만약에 3골 넣어서 무승부하고 왔으면 이 얘기에 힘이 좀 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도르 감독이 비판을 받았겠죠. 그죠 오히려. 왜냐면은 소극적으로 임했으니까. 그래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야 홈에서 아무리 그래도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그래도 3골을 내줬으니까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4대3으로 이겼으면 투도르는 성과를 낸 거고 음. 키예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다. 3승을 했어요. 그래서 유베가. 이게 결국엔 3승 한 거잖아요. 네.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네. 인텔 같이 어려운 팀 만대로 들어가 있는데. 고 3승을 했으니까 투도로 감독은 물론 이거는 비판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이 경기 스타일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상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맞춤식으로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네. 용인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쨌든 왜냐면 이겼기 때문에. 비판은 있겠지만 네. 지금 전승이잖아요. 리버풀이 경기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4전 전승입니다. 네.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12점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패배했을 경우 네. 경기력이 안 좋고 패배까지 이어지면 거 봐라.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생기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동이 좀 세게 네. 오겠죠. 오는데 야 인테르가 이게 쉽지가 않네. 이 그렇습니다. 경기는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얘기들이 많았어요. 티람이 이제 그 4대3을 지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웃어가지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해는 하는데 되죠. 형제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죠. 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게 나 이거지. 무조건 나오지. 그것도 유배전인데. 네, 우규민 나오냐. 사실 이게 예. 다른 팀이랑 경기했었어도 그러면 말이 나올 만한 일인데 이게 유배전이고 그래 저기 지다 라이벌전인데 그 저쪽에 보니까 또 좀 말이 동생 있고 막 이러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음. 상황이었었고 저는 뭐 그거는 애가 원래 그런 애다. 그 전에 근데 약간 그게 있어. 얘도 그 전에 인스타 그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따봉충이라고. 네. 예. 그냥 다 좋아요. 약간 이 친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약간 그렇게 크게 좌절하진 않고. 좀 질겜 넣어. 네. 그래서 저는 토리노전이 좀 이상해요. 토리노전 골 넣고 애가 좋아하질 않더라고. 진짜 좋아하질 않더라고. 그래서 뭔 일이 뭔 있나? 있었나 얘? 엄청 그 좋아하고 항상 싱글싱글 웃는 애가 맨날 바렐라랑 둘이 장난치고 막 네. 이러는 애인데 완전 진짜 초딩 마인드로 하는 애인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거는 결국 팀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팀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과거의 팀이었다면 사실 어제 같은 경기에서 그거 무조건 이겼어요. 무조건 이겼습니다. 역전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끝내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그러다가 4대2 상황에서 4대4까지 따라잡혔죠. 그건 있었죠. 이게 되게 이제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지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뒤집혀지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되고 네. 팀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 작업이나 수비 작업이나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건 보드진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게 결과 아니하게 접근한 거예요. 너무 나이브하다. 80년대생들이 아직까지 다 주전이야. 미키도 주전이고 아체르비도 주전이고 그리고 교체로 넣는 게 다르미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르미안을 왜 넣어 여기서? 경쟁력 있는 팀들 중에 80년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팀은 잘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더 젊은 선수를 계속. 찾아다녀요. 네. 나이 든 선수를 웬만하면 이게 20대 중후반 선수도 영입을 좀 네. 약간 그래도 초반을 데려오는 게 안 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요즘 좀 일반적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요즘 축구에 어쨌든 간에 트렌드, 메타 이런 게 어쨌든 간에 많이 뜨는 게 피지컬. 기본 베이스로 장착이 되어 있기 활동량.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리그가 PL이잖아요. PL이죠. PL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위 얘기해서 강팀 얘기잖아요. 이런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요. 그죠. 그러면은 경기 숫자가 당연히 중하위권 팀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이 많은 선수가 좀 많다? 그럼 이건 후반기에 대한 부담이 대응이 있죠.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시모네 인자기라는 감독이 가려주면서 보완하면서 간 건데. 솔직히 온몸 비틀게 하면서 네, 간 정말. 거죠. 이 팀이 갖고 있는 역량에 저는 솔직히 150% 이상 냈다고 봅니다. 단점 가리고 네. 장점 그걸 극대화시키면서. 냈으니까
챔결을 2번이나 가고 리그 우승도 한 번도 하고 그러지. 솔직히 얘네들 몸값 다 자기 형이 올려준 거예요. 네. 라우타로가 맞죠? 솔직히 리그 최고 몸값 선수거든요. 좀 그래요. 네. 자, 인텔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페인으로 오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발렌시아를 대파하면서 티아고 알칸타라 일단 그 코치로 합류했고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와서 이제 멀티골. 아니 근데 여기 경기장이 웃기더만. 네. 아니 이거 그 깜노 경기 그 이제 개장을 언제쯤 좀 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아, 완전 좀 물음표다. 네, 왜냐하면 이게 라포르타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건 맞아. 네, 맞아. 네. 이게 될 거라면서. 약간 좀 입벌구라. 네. 그 깜누가 부분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안정성의 문제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타디 요한 크루이프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장의 소용 있는 차이가 엄청 너무 크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손실도 엄청 크지. 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바르셀로나 상황이고 깜누가 빨리 개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모든 게 정상으로 좀 돌아갑니다. 아니 매치데이 수익이 많이 들어와야 또 네. 돈도 돌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팀인데.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시랑 상의 잘 해가지고 네.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방금 영주 형 얘기대로 알고 있고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바깥으로 공표하기에 뭔가 좀 본인이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죠?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의 어떤 본인이 받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축구적으로야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바르셀로나는 지금 축구적인 이슈보다는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항상 이제 그 뭐 셀러리 캡이라거나 라포르타 이슈 이런 게 이제 문제니까 나는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럴 때 보통 이게, 팀이 축구 예. 흔들리는 경우가 이게 많은데 왜냐면 축구 외부 이슈가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선수들이 마음이 흔들리죠. 싱숭생숭하잖아요 이게. 근데 플릭과 선수들은 어쨌든 그런 어. 부분을 뒤로 하고 피치 위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경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라민 야말이 스페인 대표팀 갔다 왔다가 부상을 좀 당했거든요. 플릭이 좀 화가 났던데. 네, 그래서 데라푸엔테 스페인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예. 얘기를 했죠. 맞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는 선수를 이 어린 선수를 2경기 70분 이상씩 에. 뛰게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 맞고 뛰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리 경우 있죠. 가비 경우 있습니다. 이제 라민 야말이에요. 가비 지금 부상이거든요. 그 전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큰 부상 당했던 그 부분이 다시 지금 부상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페드리도 지금 폼이 엄청 좋지만 혹사당해가지고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보냈죠. 그런데 이런 중요치 않은 경기마저 라민 야말을 이렇게 뛰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플릭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좀 강도가 높게 제가 보기엔 한지 얘기를 플릭 했습니다. 감독이 약간 뚜껑이 열렸던 네, 것 약간 같아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푸엔테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서 위대한 감독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유럽 선수권에 우승했으니까. 우승했으니까. 물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의 임기는 한정적입니다. 데라푸엔테 감독이 뭐 월드컵에서 못해가지고 바로 잘릴지 알수 그만둘지 없죠. 뭐 어떻게 될지 네. 모릅니다. 근데 선수는 앞으로 뭐 페드리도 그렇고 가비도 그렇고 라민 야말도 그렇고 야말은 뭐 15년 10년은 더 뛸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뛰게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당연히 그치. 있는 거죠. 네. 이런 관리에 대해서 플릭이 좀 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선수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약간 불안 요소가 있었냐면 라민 야말은 라민 야말대로 못 나오는데 더용도 있고 그죠. 바이데도 있고 가비도 있고 부상 선수가 많았어요. 많다. 그래서 불안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발렌시아를 상대로 최근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 10경기 리그 10경기 무패거예요. 네. 8승 2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을 보면은 고전하는 경기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선발 라인업 보면 아시겠지만은 최전방에 페란이고요. 왼쪽에 레시포드고 오른쪽에 바르다지가 나왔으니까 공격 쪽의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로테를 좀 돌린 거죠. 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더용 자리에 카사도가 나왔고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 보면은 쿠바르시하고 에릭이 나왔어요. 네. 아마도 한지 플릭 감독은 중앙 수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조합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해보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한번 맞춰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잘하긴 잘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렌시아가 공격을 거의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6대0으로 발렌시아가 패배했는데 코르베란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경기 자신의 아이디어는 평소 우리 수비보다 더 강한 수비를 보여주자였대요.
근데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우리를 압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 골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팀이 그냥 무너졌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경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페르민이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MOM으로 됐고요. 그리고 후반 동시에 투입된 하피냐도 오른쪽 윙어로 나왔는데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2골. 그리고 후반 중반에 나온 레반도프스키도 교체 출전하고 20분도 안 됐는데 2골 넣었을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르민, 하피냐, 레반도프스키가 다 멀티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페란 토레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선수가 가장 까다로워요. 욕을 해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왜냐면은 결정적인 기회를 2차례 날리는 거 봤거든요.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거의 1대1 상황을 날리는 걸 제가 2차례나 봤기 때문에 그런데 페르민의 골에 도움을 주는 모습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르시의 패스를 원터치로 돌려놨거든요. 뒷공간 쪽으로. 그러니까 페르민이 들어가면서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돌려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걸 비판을 해야 되나 칭찬을 해야 되나. 레시포드는 어떤가요? 레시포드요? 레시포드는 저는 올라오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걔의 머리가 몸의 컨디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몸의 컨디션은 올라왔거든요. 근데 걔의 축구 센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안 듣는 표현 반대가 보통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뛰는 모습 보면은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몸은 좋구나. 네,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라든가 순간적인 스피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이 단조롭고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은 티키타카의 기본은 패스의 무브예요. 패스하고 공간 쪽으로 움직여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패스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압박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패스가 다시 안 와요. 그러면은 공간 쪽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간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패스하고 서 있다가 공간으로 넣어주면 어이쿠야. 그러니까 걔는 서 있는 대로 그 발밑으로 패스를 줘야지 받는 놈이야라니까. 그러니까 전반전은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전반전 보면서 야, 이 새끼는 기본 패스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에 욕을 쳐들었는지 뭐 했는지 패스가 그래도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저 이거에 만족합니다. 그 정도면 된다. 네, 도움 하나 기록했고 이건 뭐 하피냐의 덕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그 크로스 자체는 매우 날카로웠으니까 공격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쌓아가면 돼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레시포드는 지난 4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지 플릭이 얘를 나름대로 굴리면서 어떻게든 좀 써보자. 어떻게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레시포드에게 이 경기는 기회였어요. 사실 라민 야말 문제 생길까 봐 레시포드 영입한 거거든요. 라민 야말 문제 생겼어요. 생겼지. 그러니까 하피냐가 오른쪽 라인으로 교체 출전하겠지만은 선발 출전은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바르다지였거든요. 저 바르다지 욕하지 않습니다. 바르다지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걔의 드리블이라든가 테포는 바르셀로나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듬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있더라도 이 친구는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쭈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시포드는 이 경기의 컨디션을 보면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우쭈쭈의 범위를 넘어섰어. 그래서 이게 그래, 못했다. 조금만 호의적으로 봐주시죠.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호의적인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의 컨디션은 좋았다니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제가 느낌상 그 얘기는 더 그런 거거든요. 얘는 진짜 빡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제가 히든풋볼 3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포드는 생각 없이 뛰어라.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뛰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취소할게요. 그렇게 뛰는 걸 보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뛰어라. 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을 하면 더 못 뛰지 않을까요? 원래 둠프리스가 약간 그랬거든요. 아니면 의외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미.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가위바위보를 한 계속. 10,000번 정도 굴려가지고 제가 가위를 낼 거니까 나는 주먹을 낼 건데 그걸 제가 알고 빠를 낼 것 같으니까 나는 다시 가위를 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생각의 무한의 속도가 굴레. 너무 빠른 거야. 너무 빨라서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네. 어려워요. 네. 아 근데 저는 레시포드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도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조금 더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사실 바르셀로나는 지금 경기력적인 측면에 대단한 문제라기보단 부상 이슈라거나 네. 아까 얘기했던 깜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요 얘기는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시즌 시작할 때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고 네. 나이가 많으니까 페란이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페란도 나오면은 공격 포인트를 곧잘 기록해 줘요. 그러니까 얘는 즐거움과 동시에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애거든요. 희노애락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네. 가끔씩 저는 그 고마운 선수인데. 네. 희보다는 노가 강하고요. 아, 네. 가끔씩 보면 분노 유발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슈팅 보면은. 근데 그런 모습이 있긴 있어도 그래도 최전방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주는 건 매우 좋은데 레반도프스키가 들어가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짧은 시간 뛰어도 임팩트가 있는 선수니까. 어떻게 골을 넣는지를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페란이 로빙 슈팅했을 때 골대를 넘어가는 것과 레반도프스키가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클래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페란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페란도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마무리는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저는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영주왕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를 들으면 페란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빨리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이게 레비는 SSS급 그렇지. 클래스고 페라는 이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이게 보니까 우리 형님 축구 한 30년 보시면서 마무리 바뀌는 거 보셨나요? 아니 안 봤는데 제가 페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서 임해야지만 그나마 더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좋아진다. 어차피 네가 최전방에서 뛸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늘어날 거다. 레반도프스키는 나이가 많고 네. 부상이 잦을 수 있고 레시포드는 그러니까 네가 최전방에서 뛸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네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책임감 있는 생각을 페란 토레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인테르랑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으니까 이거 다른 거 하나 묶어보겠습니다. 주심 관련된 이슈가 네. 밀란 볼로냐전에서 약간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디나우이선 퇴장 장면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밀란 볼로냐. 그거는 이제 그 마르체나 네. 주심이었었는데 마르체나 솔직히 얘도 졸라 못 봐요. 냐 쟤도. 네네. 예. 인테르가 저기 할 때는 좀 굉장히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경기는 사실 뭐가 문제였냐면 전반적으로 그 파울콜 자체가 일관성이 없었어요. 아, 일관성의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나중에 이제 그 파울 장면, 그러니까 PK가 선언됐다가 취소된 그 장면이 되게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게 좀 크게 문제가 네. 됐는데 그 전에도 전반적으로 파울콜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 불만이 있었어요. 좀 스택이 거기에 대해서. 쌓여 있었네.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됐는데 예. 나는 저는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저거를 맨 처음에는 PK를 줬거든요. 근데 VAR을 듣고 안 준 거야.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어쨌든 VAR 쪽에서는 저게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본 건데. 생각을 해서 얘기를 그래서 했고 야, 한번 다시 봐봐봐.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가 된 건데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뭐 알레그리 퇴장당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왜냐면 뒤에서 졸라 세게 밀었거든. 네. 와가지고 뻥 이렇게 밀었어. 그래서 야 그 장면만으로도 저거는 PK 줘야 되지 않나 그거였었는데 그건 근데 은kun쿠가 어찌어찌 일어나가지고 또 슈트를 한번 시도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서 뭐지 저게?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 장면을 PK를 아니라고 본 건가? 그러니까 그럼 찬호 형은 지금 네. 뒤집어봐도 물러보나 이거를 캔슬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VAR 쪽에 만약에 다시 이제 봤다 하더라도 이 경기가 PA가 있었다면 네.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그게 없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를 다는 못 보고 이런 장면들만 네. 이제 봤었는데 어.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마르체나 주심은 아마 당분간 주심은 못 볼 거예요. 예, 뭐 이거 아마 B로 내려가든지. 조금 센 이게 좀 제가 볼 땐 너무 좀 이상한 판정들이어서 이게 이게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이게 밀란 볼로냐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는 사실 이 경기의 지금 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음바페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또 참 이런 게 별로거든요. 주심의 판정 이슈가 경기를 덮어버리는 거. 네. 이것도 좀 이겨서
얘기가 덜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래서 무승부나 패배했으면 안 그래도 레알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치. 그쪽 이 판정에 대한 네. 어떤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어. 왜 그러냐면 소시에다드가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디나이선이 살짝 뚫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디나이선 생각은 그거 같아요. 여기서 약간 따라가는 것보다는 반칙으로 끊자.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밀탕이 같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아 반칙으로 끊어도 옐로 카드 정도에서 멈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고를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손을 써가지고 맞아요. 네 반칙을 범하면서 상대의 역습이 끊겼습니다. 음. 반칙이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만사노 주심이 다이렉트 퇴장을 줘요. 근데 다이렉트 퇴장을 줬으면 VR실에서 VR 심판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판단을 하라는 둥 아니면 이게 어떻다는 둥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사노 주심이 온피드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온피드 리뷰도 없어요. 없다. 그냥 다이렉트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선 입장에서는 아니 내 뒤에 수비수가 없었다면 네. 이거는 결정적인 기회에서의 반칙이니까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지만 밀리탕이 밀리탕이 있잖아. 밀리탕이 옆에서 따라 내려오고 네. 있었고 조금 더 중앙 쪽에 있었던 건 밀리탕이니까 밀리탕이 커버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옐로쯤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맞죠. 제가 봐도 이건 옐로 정도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전반 한 30 몇 분부터는 11대 10의 싸움이 됐고 그쵸. 그 가운데서도 또 레알 마드리드는 골을 넣기도 네. 했습니다만 여하튼 경기가 이렇게 끝나니까 당연히 이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오심이죠 이거.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만사노 주심이 책임을 또 져야 되고요. 그리고 VR 주심인 바스케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VR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맞대요? 얘기를 안 했대요. 아예 안 했대. 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네. 퇴장 상황이기 VR 때문에. 심판에게 그래서 징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 경기에서 이제 배제를 좀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해야 되고 만사노 주심은 더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경기를 주심이니까. 관장하는 건 주심이에요. 그렇죠. 주심은 일단 하나입니다. 네. VAR은 어시스턴트 레프리니까 그치. 참고하게 체크하고 본인이 다시 만사노가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심인 것도 맞고 그거를 안 본 것도 이상하고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체크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했으면 다시 보고 바꿔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모두가 문제죠. 다. 주심도 문제고 주심도 그거를 애초에 다이렉트 카드를 준 거 자체가 이제 문제고 네. 그렇게 줬으면 VR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 한번 다시 다시 봐야 봐.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안 했고. 거고 그럼 주심도 퇴장까지 줄 정도면 퇴장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골 그죠. 퇴장 이 두 개가 제일 축구에서는 제일 큰 거잖아. 그러니까 VR도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도록 이제 여지를 돼 두고 있는 거고. 그럼 뭐라면서 자 지금 상황 봤을 때 내가 퇴장 줄 만한 거 맞겠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주심도. 아 저는 이거 무조건 온피드 리뷰를 했어야 된다고 했어야죠. 생각해요. 봐야죠. VR 심판도 아 내가 보기에 또 퇴장 같긴 하지만 이거는 한번 봐야 된다. 체크해봐라. 체크해 봐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라리가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만사노 주심이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보완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으니. 네. 그러니 어시스턴트 레프리를 비디오로 넣어놓은 건데 거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왜 뭐하러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오심이에요. 그러면 레알 입장에서는 한 60분 정도를 10명에서 뛴 거예요. 네. 그래서 2대1로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러다가 비거나 적거나 혹은 여기서 네. 10명 부족해서 뛰다가 누구라 부상이라도 당했어 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거 레알은 피해봤어요. 챔피언스 리그가 있거든요. 그렇지. 지금 부상 선수도 적지 않아요. 네. 근데 10명이서 뛰었단 말이에요. 체력적인 거 당연히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러면 주심의 오심에 의해서 이 팀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많이 여기다가 보죠. 디나이선 퇴장당했을 때 디나이선도 이거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갔고 네. 뭐 레알 벤치도 그렇고 레알 선수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카드 꺼낼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놈이 라리가를 대표하는 주심이라는 게 라리가의 현실이에요. 만사노 만사노는 주심이 좀 워낙 그렇죠. 이름값이 센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사노 주심을 강하게 징계를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라리가 대표 주심이라는 애인데 네가 제대로 못했으면 너 대표로 징계를 받아라. 징계를 얘가 강하게 받으면 다른 애들도 만사노가 우리 대표인데 얘가 이 정도로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도 더 똑바로 봐야 돼.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게끔. 반대 아니야? 감히? 우리 만사노를 건드려? 우리 산호 조심 형 한번 건드렸어? 해보자. 그러면 진짜 개막장인 네. 건데. 네. 저는 이거 주심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리가 주심들이 문제가 좀 있어. 네. 그냥 오심이니까 제가 오심을 했네요. 인정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다 징계 매겨야 되고. 네, 사실 이거는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챌린지 제도가 있었으면 이거는 그래. 아마 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 챌린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 아까 밀란 볼로냐 예, 그거는 VA를 보고 취소한 거야 그거는. 그것도 또 그건 챌린지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 봤는데 그냥 취소한 거예요. 근데 이거 봤는데 왜 취소한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걸 모르겠어. 아니 봤는데 취소했으면 네. 그 주심은 한 3년 징계 매겨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3년. 3년이요? 3년. 3개월 말고 3년이요. 네, 3년 정도 징계 먹고.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요. 주심이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렸다는 못 내린 얘기잖아요. 이걸 보고선 해야죠. 네. 여튼 근데 이런 이슈와 별개로 음바페는 괴물 같은 활약을. 야, 미쳤어. 진짜 미친 놈입니다. 음바페 첫 골 장면 보시면 저는 음바페 볼 때마다 놀라는데, 그러니까 상대 백패스가 저는 그 백패스도 음바페 아니면 그냥 백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됐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백패스하는 순간 볼의 방향으로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상대 수비수가 볼터치 가져가기 전에 끊어서 가서 마무리를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쫓아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리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템포 조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다가 순간 감속을 훅 하고. 네, 감속을 훅 하다 하니까 상대가 또 속도를 늦추니까 그때 또 빠르게 가면서 완전히 제치면서 들어간 장면이 있거든요. 물론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 장면도 그렇지만은 도움 장면도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네. 그 전에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대단했거든요. 음바페는 지금 이 순간 폼이 엄청나게 좋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게 느껴졌고 길러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위치,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았다. 여기가 귓러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르다 길러랑 음바페랑 호흡이 또 잘 맞고 좋다. 요 경기 발베르데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베르데가 사비 알론소 감독에게 비행 시간이 12시간 정도 됐으니 선발로 뛰기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힘들어요, 형. 그러니까 선발로는 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사비 알론소 감독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네, 이게 왜냐하면 A 매치 기간 동안 남미 갔다 온 선수들은 이동 선발에서 거리가? 제외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나약하다. 발베르데. 라우타로는 선발로 나왔는데 나약하다. 이게- 저는 나 키보가 좀 빼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했어 라우타로.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선발 라인업 보면은 이게 베스트 11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드 벨링엄이 어깨 부상이 있으니까 제외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100% 힘을 발휘하는 경기는 아니다. 여기다 한 명도 퇴장을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음바페고요. 그 다음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추아메니를 진짜 잘 쓰는구나. 춤에 진짜 잘 쓰죠. 네, 여기서 디나이선 퇴장당하니까 추아메니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센터백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라울 아센시오 들어왔을 땐 또 변화가 또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잘 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밀리탕. 네. 밀리탕의 복귀는 새로운 새로운 선수, 영입과 같다. 영입과 같다. 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뭐 지금 4승이죠. 네, 4승이요. 네, 4승. 유일하게 4전 네. 4승. 압도적인 모습이다. 네, 그 밑에가 이제 바르셀로나 3승 1무. 3승 1무.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경기씩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폴리 피오렌티나 홈이었고요. 하나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승리를 비아레알한테 거뒀는데 나폴리는 호일룬도 득점을 하고 또 이적생들이 득점을 하면서 피오렌티나를 격파했다. 근데 이제 아까 찬영이 얘기한 것처럼 피올리 감독이 좀 답답하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순위 예측할 때도 7위 넘으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여기 감독이 좀 갸우뚱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올리 감독이 물론 밀란에서 스쿠데토를 딴 거는 굉장한 업적이고
그건 당연히 그죠? 존중할 만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걸 제외하면 라치오에서도 이 피오렌티나 한 번 더 온 거잖아요. 인텔에서도 그게 좋지 못했어요. 너무 단순한 전략이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네. 얘기 하지 않았나요?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는 그 무엇도 아닌 피올리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 리그 중단되고 살아오더니 갑자기 팀이 완전 황골탈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했었죠. 예.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피오렌티나도 고젠스하고 도도하고 이제 좌우 윙백들인데 나는 이게 고젠스는 특히나 물론 고젠스는 지금은 운동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죽긴 했거든요. 이전보다는. 부상 있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인텔에서도 오래 못 있고 그냥 나가게 된 건데 사실 고젠스 최대 강점은 그겁니다. 얘는 딱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할 타이밍에 박스 안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마치 포워드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거고 그게 최대 강점이고 그런 번뜩임은 저는 아직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운동력이랑 좀 상관없고 이 타이밍이랑 이 짱 보고 딱 들어가는 거여서 그런 거는 원래 고젠스가 잘하는데 이런 애를 사이드에 박아놓고 크로스만 하라 그러면 크로스 잘하는 것도 아니야 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러면 축구 엄청 단조로워져요. 단조로워지고 이거 피오렌티나 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팔라디노가 이탈리아노 때 재밌는 축구 봤고 팔라디노 감독 때는 뭐 백포 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백스로 들어가서 그래도 좀 그래도 옛날 느낌 좀 나면서 돌아가네 한데 이런 걸 하니까 다 열받죠 지금 피오렌티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발전이 되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팀이 감독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방향성은 다를지언정 그래도 뭐 팀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혹은 좀 이 방향이 내 맘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뭐 가는 길 보아하니까 조금씩 뭐 미래가 기대는 되구나. 조금 나아지고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나폴리는 좋아요. 네, 좋아요. 호일룬도 골 넣고 그 패스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사이드 파포스트 사이드 노리를 딱 쳤는데 그래 원래 얘가 이런 능력이 있는 애였어요. 이게 참 좀 슬픈 게 그 맨더비 이스타 TV의 라이브를 보는데 자꾸 혼란 보고 호일룬 당근이 외치더라고. 호일룬은 자꾸 외치는데 호일룬은 골을 넣었단 말이야 또. 이게 혼란이 수비 가담하고 있는 걸 보고 너 좀 나가 있어라. 이거 우리가 너무 뚫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호일룬 나가. 그게 어쩜 진심이었던 어떤 그런 게. 그래서 나가서 골을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저희 거랑은 딴 얘기긴 한데 아무리 감독 나 그 얘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번 인터뷰. 내가 정밀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간다. 와, 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그만두고 싶다니 2번이나 이전에는 자진사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인터뷰가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강한 애고를 갖고 있는 건 저는 감독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인터뷰는 누가 뭐래든 그냥 난 내 멋대로 한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 뭐래든이 아니라 이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회사로 칩시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회사가 망했어. 망해가고 있어. 그래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 망해가고 있는데도 난 그냥 이걸 할 거래. 그래.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에고와 별개의 문제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에고가 아니라 멘탈이 터졌어. 맛이 간 거예요. 맛이 너무 갔어. 무책임한 얘기죠. 이 얘기로서 저는 이 얘기를 해서 저는 경질학률이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터뷰 보고서 이제 끝났다 이 아저씨. 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벤치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멘탈이 계속 털리고 있어. 그게 드러나고 있어. 그때 그 PK 찰라고 그러는데 다리 올리고 딴 데 보고 있었던 거 이거 나름대로 나 별거 아닌 거야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시선은 거길 못 보거든요. 이번 인터뷰도 저는 뭔가 어제 그렇게 진단 어차피 더비전이니까 좀 나한테 책임이 있고 뭐 어떻게든 개선을 해내겠다라거나 그런 조금은 상투적이지만 그런 종류의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전혀 아닌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속 터지긴 합니다. 속 터지는 건데. 속 터지긴 한데 근데 이거보다는 낫죠. 낫지. 이거는 저는 들었을 때 거의 최악의 인터뷰란 겁니다. 개빡치겠다.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돈을 한두 푼 받나 이 사람이? 아니 돈을 돈 한 10원 받아요? 아니 거기다가 이번 여름에 2억 이상 썼어. 엄청 돈 많이 썼어요. 와 근데 그런 얘기는 승점 31점입니다. 그 얘기는 진짜 아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44골인가 넣었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입한 공격수 3명 합치면 44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격수 3명을 영입한 거야. 근데 지금 맨더비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 그냥 그대로 간다?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본인 정신으로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멘탈 경질되기 전에 가서 하는 전형적인 와, 딱 그 좀- 태클을 타고 있지 않나? 너무 놀랬어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그 팀은 진짜 감독이 쉽지가 않아. 야 근데 뭐 이것도 역시 찬용 얘기처럼 좀 멀리 나와서 PL 얘기긴 합니다만 모예스, 바날, 음. 무리뉴, 솔샤르, 랑리, 테나의 이제 아모림까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그리고 퍼거슨 은퇴한 지가 지금 12년 차예요. 이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는 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지 메뉴인데. 그 정도로 길어질 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뭐 없죠. 암흑기라 하더라도 한 4, 5년 가면 그래 야 보통 힘들다. 그거야. 예. 보통은 4, 5년 가. 그리고 그리고 반등해요. 반등해. 그러고 웬만하면 이게 예전 축구처럼 어딘가로 너무 자본이 쏠려서 네. 한 팀이 독식을 한다거나 내려와서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예전에는 10년, 20년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옛날엔 그랬죠. 근데 요즘은 기업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돈이 돌아가는 팀들은 보통 4, 5년 안에 올라와요. 그리고 맞아, 여기는 여전히 돈 많이 벌어. 초 거대 진짜 기업입니다. 많이 쓰고.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에요, 맨유는. 근데 와. 야 이거 자 어쨌든 나폴리는 진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네. 보여주면서 케빈 더브라이너와 이 호일룬의 득점. 뭐 나폴리 순항 중.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드디어 첫 승 거뒀습니다. 네. 비아레알을 상대로. 이 경기 어려운 경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결국은 결정력에서 앞서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0으로 승리를 네. 거뒀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거의 대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역시 훌리안 알바레스 도움을 기록하고 바리오스가 선제골을 넣는 게 네. 매우 컸고요. 아마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 상태를 보고 컨디션 조절을 또 해줘야 되니까 셀로트로 바꿔줬고 그 가운데 이제 니코가 데뷔전이었죠. 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맞습니다.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아레알 입장에서 좀 본다면 좀 아쉬운 경기긴 해요. 역시 이제 몰레이로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두 차례 정도 놓쳤는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은 분명히 있는데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생각보다는 떨어져서 그 점이 좀 아쉽고 페페의 프리킥에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렁글레 헤더 슈팅에 골이 됐나? 근데 이게 반칙으로 취소가 네.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 보면서 순간적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렁글레가 헤더하기 전에 상대 수비수를 살짝 미는 동작이 네. 있었고 앞에 이제 있던 애가 철푸덕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 정도 몸싸움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 않을까? 프리미어 리그는 PL은 그런 거 좀 넘어가는 경향이 네. 있으니까. 아까 그러면 마르티네즈 팀도 그거였나? 이 야, 정도면 우리가 PL 버텨야지.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PL 그럼 느낌. VAR도 야 이 정도는 넘어가 이런 이 정도는 PL에서 안 부는 것 같던데요. 경합이지 네. 마 이렇게 근데 렁글레 PL 갔다 왔잖아. 아 토트넘. 그렇지. 갔다 왔잖아. 극빌로 했나 보네.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앞에가 너무나 정말 희말이 없이 있어요. 어휴 씨.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프리미어 리그는 그냥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챔스 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테르가 아약스 원정,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볼테마데가 또 득점을 했고, 그리고 빅카드가 있다면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바이언 첼시 뭐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또 이번 주 챔스가 끝나고 나면 각 팀들의 분위기가 좀 어떨지. 아약스 원정 조금 사실 앞에 4경기가 다 쉬운 팀들 경기거든요. 네. 인테르가 뒤에 4개가 다 어려운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 시드, 2번 시드 팀들. 요 팀들이랑 뒤에 4경기를 뒤에 해요. 있군요.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4경기 4승을 해야 16강 갑니다. 좀 편안하게. 못 갈 것 같아. 그냥 여기서 4승을 못 할 것 같아요. 마지노를 4승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 한 2패 할 것 같아 지금. 그 기분이. 작년이랑 이런 기록들 보니까 네. 5승에서 15점 따면은 좀 안전빵으로 보더라고요. 5승 그러니까 15점이 되면 네. 프로문 나가고 네. 네. 프로문 나가는데 8위 안에 들어가야지. 그거는 좀 힘들 수 직행이잖아요. 있고. 직행하려면 17, 18점 그 돼야 정도까지 돼요. 하면 6승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6승 정도 해야 돼요. 6승을 하거나 5승 2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지 8위 안에 들어가더라고. 저는 인테르가 프로까지는 나갔으면 좋겠고요.
인테르 나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키부가 바뀌는 게 오래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한지 플릭 감독이 발렌시아전 대승 거뒀잖아요. 네. 다음 A매치까지 바르셀로나가 7경기를 치르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7경기를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첫 경기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여러 가지를 보여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죠. 다 이겨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뉴캐슬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라민 야말은 못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뉴캐슬이 상대하기가 버거운 팀이긴 해요. 네. 되게 무거운 팀이라 물론 유연함과 기술이 바르셀로나가 훨씬 위에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뉴캐슬이잖아요. 예. 네, 프리미어리그 팀이잖아요. 그죠? 레시포드가 네. 잘해주길 바라나요? 거기서 이제 뭐 쿵쾅쿵쾅 거리다가 네, 뭔가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을 나쁜 쪽으로 되찾으면 어떡하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심각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잉글랜드 팀이 스페인 팀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아스날이 아틀레티코 클루브 원정, 산마메스 원정 가고.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순간적으로 안 터질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비아레알을 홈으로 부릅니다. 거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비아레알이 비록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졌지만 빡빡한 경기력이 팀이라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토마스 테의 파티가 있으니까. 파티. 네, 좀 봐야 되겠고. 야요 개빡 세겠다. 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어요. 이 경기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으면 어우, 너무 안 좋아. 한동안 경기 일정을 네. 봤을 때 승리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음 상대가 또 리버풀이니까 쉽지 않은 경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재밌는 경기도 많으니까 주중 챔스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